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는 분산 분석은 역시 이제 칠판에 먼저 설명할 텐데, 혹시 오늘 수업을 통해 가지고 혹시 더 혼동될 수 있긴 있어요. 분산 분석 시 아노바 표가 나와요. 그리고 회귀 분석 아노바 표가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표가 형식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분산 분석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왔는 사람에 대한 보너스는 뭐가 있느냐, 수업은 한 45분 정도로 수업 마칠 거예요. 나머지 30분을 그 기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어려운 베타, 우리가 채점을 해보니까 문제를 잘못 낸 친구들도 많고 아직 베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뭐 왔는 학생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베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산 분석도 역시 영어로 하면은 역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분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variance. 분산은 영어로 variance예요.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은 영어로 하면은 analysis of variance예요. 우리 회귀 분석에 있는 아노바 표도 역시 뜻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분석도 역시 아노바 표를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참고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껏 공부했던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아노바 표를 한번 제가 간략히 한번 써보겠어요. 자, 우리 아노바 표에 복습해 보게 되면 아노바 표는 크게 몇 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나요? 회귀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잔차. 두 개입니다. 예. 물론 세 개를 세 개는 총기할 때 맞아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은 회귀하고 잔차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회귀, 밑에가 잔차고 그 다음에 총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역시 표는 똑같아요. 회귀, 잔차. 또 독립 변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역시 회귀, 잔차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분산 분석은 이 아노바 표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려한 요인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노바에서는 회귀하고 잔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회귀에 대한 제곱합이 나머지 형태는 그 유사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SSR이었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가 SSE 그리고 SST였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했죠? 제곱 합해표에 뭐가 있어야 되죠? 자유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면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유도. 그죠? 그리고 자유도는 만약에 독립 변수의 개수가 만약 K다. 그러면은 회귀에 대한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K-1이라면 큰일 나요, 그죠? 자,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회귀 분석에 있어가지고, 아노바 표에 회귀에 대한 자유도는 얼마입니까? K. 왜냐면 이때는 독립 변수의 개수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독립성 검증할 때는, 또는 적합성 검증할 때는 내가, 분류를 K게 했다 그러면 K-1이죠. 그때는 왜냐하면 총합이 N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총합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총계에 대해서는 n-1이니까 여기는 n-1-k 되죠, 그죠? 네, 어떤 책에서는 n-k-1이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n-1-k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옆에 맞아, 제곱 평균. 자,
여러분이 이제 기말 시험 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완전히 이제 마스터 해놔야 되겠죠. 그죠? 제곱평균.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적어 드리는 거예요. 자, 제곱평균은 어떻게 우리 하냐면 MSR이고, 그 다음 MSE였죠. 그죠? 예. 그 다음 하나 굳이 더 쓰면은 여기에 FB 하나 더 쓸 수 있죠. FB. MSR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SSR을 K로 나누든지, 맞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에 나온 학생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시험 날짜만 기다리는 학생들 사실은, 그죠? 한번 복습할 게 왔으니까. 그래서 MSR은 SSR 나누기 K예요. MSE는 어떻게 되죠? SSE 나누기 N-1-K. 맞죠, 그죠? 자, FB는 어떻게 될까요? FB는? 쓰면은, FB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 굳이 쓰면은 MSR을 MSE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공부하는 분산 분석도 역시 아노바표는 저런 순서로 나가요.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그 다음 FB. 그 옆에 물론 유의한 F가 있긴 있죠. 유의한 F, 그죠? 여러분들 유의한 F도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 유의한 F까지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결정계수, 그죠? 결정계수는 분산 분석에서 나오지 않아요. 회귀 분석에서는 결정계수라는 것도 역시 중요하죠. 결정계수 어떻게 구합니까? 맞아요. SST분의 SSR이고, 또 우리가 독립변수의 개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조정결정계수를 구하잖아요. 그죠? 조정결정계수 구할 때 공식도 알아둬야 돼요. 그죠? 이것은 SSR이 바로 뭐죠? SST에서 SSE 뺀 거잖아요. 그 말은 1 사실은 SST분의 SSE잖아요. 맞죠? 그죠? 이것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위에는 N-1-K, 밑에는 N-1. 그죠? 이 결정계수, 조정결정계수가 회귀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분산 분석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 R-스퀘어 뜻이 뭡니까? Y의 총 변동 중에서, 그죠? 내가 선택한 회귀 모형이 설명하는 부분의 변동이잖아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정도만 잘 알아두면은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계산적인 문제이지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SSR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죠? SST를 어떻게 구하는지. 또 여러분 실제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제일 구하기 쉬운 게 SST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 뭐가 구하기 쉬워요? SSR. 그죠? SSE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은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구하죠? 하면 SST에서 SSR 빼면 돼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는 분산 분석. 이것도 역시 영어로는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분산 분석 어떤 의미가 있냐기 때문에는 우리가 뮤1, 뮤2, 뮤3 이런 식으로 모평균에 대한 비교가 3개 또는 그 이상일 때, 우리 한계일 때는 공부했죠? 모평균 뮤에 대해서 검증한다 어떻게 했죠? 하면은 Z분포 또는 T분포 이용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중간 시험 한번 복습해 봅시다. 또 모평균 2개일 때 뮤1하고 뮤2를 비교한다 어떻게 했죠? 여러분 숙제 제출했듯이 역시 뭐합니까? Z하고 T분포잖아요. 근데 모평균 3개 이상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T를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3개 이상의 경우도 많이 나타나겠죠.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테니스 공의 평균 수명을 내가 알고자 한다 그러면 테니스 공 만드는 회사가 5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평균 비교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분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벤치마킹 기업하고 비교해서 하는 2개는 되는데, 그죠? 이럴 때 쓰는 분석이 바로 뭐냐면은 이때 우리가 F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F분포. 그죠? 여러분 참고로 비율이 1개 있을 땐 Z고 2개 있을 땐 Z인데 비율이 3개 있을 때는 어떤 분포 썼죠? 기억납니까? 비율이 3개 이상 있을 때. 카이 저거 맞아요. 바로 적합성 검증 맞죠? 그죠? 시장의 점유율이 과연 이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포를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를 풀 때는. 그죠? 왜 이 책을 다
공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떤 체계를 하나 잡아놓으면 편하겠죠. 그죠? 아, 뭐 평균에서 한 개일 때는 ZT구나. 두 개일 때도 ZT구나. 근데 세 개 이상이라면은 F를 써야지. 그죠? 그럼 이제 재밌죠, 여러분들. 왜 평균이 세 개 이상 분석하는데 왜 이름을 평균 분석이라 하지 않고 왜 분산 분석이라 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평균이 세 개 이상 분석한다면 이름이 평균 분석이 더 맞잖아요. 그런데 왜 분산 분석이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어요. 자, 우리가 분산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은, 내가 세 집단을 고려한다 그러면 각 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첫째가.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각 집단의 정규 분포가 또 분산이 똑같다는 그런 가정이 필요가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세 개만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뮤1, 또 그 다음에 여기가 뮤2라고 조금 더 좁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뮤2라 하고 여기가 뮤3를 합시다. 자, 만약에 뮤1, 뮤2, 뮤3가 요 평균의 위치가 똑같다 가정합시다. 똑같다 가정합시다. 여기도 역시 이런 분포를 가질 겁니다. 그죠? 평균이 뮤1일 뿐이지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여기도 역시 똑같은 분포를 가지고 여기도 역시 똑같은 분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은 뮤1하고 뮤2하고 뮤3가 똑같은 값일 때예요. 그죠? 그럴 때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분산이 현재 똑같아요. 등분산.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이것을 다 종합해가 그림을 그린다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역시 가장 적은 값은 여기일 것이고 가장 큰 값은 여기일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이 값은 당연히 뮤1, 뮤2, 뮤3는 같을 수밖에 없는 값이고. 근데 이제 제가 평균이 다른 경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뮤1이 제일 적은 경우, 여기 뮤1이에요. 그 다음 뮤2가 조금 더 큰 경우, 여기가 뮤2예요. 그 다음에 뮤3는 더 큰 경우에 여기가 뮤3를 합시다. 그죠? 여러분 눈으로 보더라도 평균은 완전히 다르죠? 뮤1보다 뮤2가 더 크고 뮤2보다 뮤3가 더 커요. 그렇지만 여전히 각각의 분포는 정규 분포고 등분산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도 가정이 뭐였죠? 등분산이었잖아요. 소득이 커지더라도 현실은 소득이 커지면 편차가 더 많지만은 같은 분산 가정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때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작은 값, 요 값부터 해서 맞죠? 그죠? 제일 큰 값은 이 값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분산 분석 이름이 붙은 이유를 제가 말을 할게요. 자, 평균이 같았을 때 비해서 평균이 달라진다면 분산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 그걸로 판정하기 때문에 이름이 분산 분석이에요. 알겠습니까? 평균이 같았을 때는 요 세 가지 모으면 어떻게 되죠? 요만한 분포였잖아요. 평균이 다를 때 어떻게 됐어요? 분포가 더 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예요? 평균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비해서 분산 값이 더 커져 버리면은 아, 이제 평균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름이 분산 분석이에요. 그리고 F 분포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 뜻이에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왜 분산 분석을 하느냐? 모평균 3개 이상을 비교할 때 평균 분석을 하지 않고 분산 분석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게 되면은 같은 값일 때 비해서 다 모았을 때 전체 편차가 얼마나 커지는지. 같을 때는 요 분포잖아요. 맞죠? 그쵸? 종합해도. 그죠? 이 셋을 종합해서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근데 분포가 평균이 다르다. 분포는 같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종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큰 분산을 가지는 그런 분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이 개념 알겠죠? 그죠?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고 이름이 붙었는 이유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자,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회귀 분석의 안오바표하고 분산 분석의 안오바표가 완전히 달라요.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지우고 한번 설명할게요. 자, 분산 분석의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안오바표를 한번 써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는 분류 변수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분류 변수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카이 제곱 검증할 때 독립성 검증은 분류 변수 두 개였잖아요. 맞죠? 그죠? 소득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달라지는지, 또 성별에 따라서 색상의 선호도였잖아요. 근데 분산 분석의 가장 복잡한 형태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써보게 되면은 복잡한 형태가 많이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을, 그죠?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을 내가 한번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약을 쓰느냐 따라 가지고 환자 입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타민을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뭐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인 경우에 분류 변수가 꼭 두 개일 필요가 없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두 개인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인 경우에도 어떤 걸 볼 수 있냐게 되면은 약하고 비타민의 개별 효과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약하고 비타민을 잘 섞어서 쓰게 되면은 환자 평균 입원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분석이 오늘 이제 우리가 저 문제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해보니까 약은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을 줄이는데 의미가 있게 나옵니다. 약은. 비타민은 의미가 없게 나와버려요. 그렇다고 과감하게 비타민은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뭘 추가로 또 봐야 돼요? 혹시 비타민이 약하고 잘 섞어 쓰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과를 우리가 말을 하기로, 교호 효과를, 교호 효과. 그죠? 인터랙션 이펙트라고, 인터랙션. 뭔가 약하고 비타민 간에는 교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죠? 인터랙션 이펙트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약을 우리가 편의상 M이라 가정하고, 비타민을 V라 가정하고, 교호 효과를 M 크로스 V라 가정했을 때, 이때 제가 안오바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한 형태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공교롭게도 제목은 똑같이 안오바예요. 그죠? 안오바입니다. 예. 자, 제일 먼저 약에 대해 가지고, 그죠?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약에 대해서. 그죠? 자, 그래서 요인, 굳이 따지면 여기는 요인이라고 그래요. 요인 M. 요인 M 하는 말은 요인, 약에 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요인, 그 다음에 V, 비타민에 대한 또 요인이, 팩트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냐 하게 되면, 그 다음 요인은 약하고 비타민의 교호 효과. 이렇게 해서 요인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약의 효과, 비타민의 효과, 약과 비타민의 교호 효과. 그죠? 자, 교호 효과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interaction effect라 그래요. 자, interaction effect라 그러고, 기호는 곱하기 기호를 써요. 크로스로.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로도 설명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잔차예요. 그리고 여기에 총계 이렇게 있는 거예요. 회귀 분석의 안오바표하고 벌써 다른 점 알 수 있어요.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회귀 앤드 잔차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요인이 한 개라면 어떻게 돼요? 그 요인과 잔차. 이때는 회귀 분석의 안오바 비슷해요. 요인이 두 개라면은 벌써 요인 1, 요인 2, 그 다음에 교호효과 없는 경우에도 요인 1, 요인 2에 잔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호효과 있으면 요인 1, 요인 2에다가 요인 1과 2의 교호효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오바표가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만약에 우리가 요인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선 이건 잠깐 쓰고 지울 테니까 요인을 여러분이 만약에 A하고 B하고 C를 내가 이용하려고 한다. 그죠? 요인 A, B, C 이용할 때 이때 ANOVA 표에 칸이 몇 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이런 효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 효과라 그래요. 주 효과. 메인 이펙트. 주 효과 뜻이 뭐죠? 순전히 약에 대한 것만 보는 거죠. 순전히 비타민에 대한 것만 보는 거고. 여기는 뭐라 그래? 제가 뭐라 그랬죠? 교호 효과. 그죠? 교호 효과라는 말은 약하고 비타민이 섞여 있는 그 효과를 보는 게 바로 교호 효과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죠? A, B, C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 효과 먼저 봐야 되겠죠? 주 효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뭘 봐요? 교호 효과. 교호 효과는 둘만의 교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죠? A 크로스 B가 나오고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순서는 A 할 때는 A를 먼저 끝을 내고 하는 게 맞들이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끝나면은 B 크로스 C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 다 고려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크로스 B 크로스 C에다가 그 다음 밑에 뭐 나와요? 잔차 그리고 총계 이렇게 딱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 적어 놓을 필요 있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뭐냐면은 회귀 분석하고 ANOVA 표의 가장 큰 ANOVA 표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회귀 분석은 변수가 아무리 많아지고 하더라도 항상 회귀 잔차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석 함수 어때요? 요인에 따라서 표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요인이 두 개다 그러면은 요인 M, 요인 V, 그 다음에 요인 M 크로스 V, 그리고 잔차 개. 제일 복잡한 건 A, B, C 해줬죠? 매장의 매출이 선반의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은 A, B, C가 있다? 어떻게 돼요? 하면은 A 크로스 B, B 크로스 C, A 크로스 C, 또 B 크로스 C, 그 다음에 세 개짜리 A 크로스 B 크로스 C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표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어지죠. 이것 역시 이름이 뭐였죠? 이것 역시 이름은 ANOVA 표예요. 역시 ANOVA 표. 알겠죠? 그죠? 그래서 ANOVA 표에 대한 이해만 잘 해두면은 거의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회귀 분석은 한결같이 회귀와 잔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기말 시험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제가 오른편에 이미 다 다시 한번 적어뒀어요. R스퀘어 분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회귀 분석 왜 필요하냐면은 전체 변동 중에서 내가 선택한 회귀 모형이 얼마나 그 변동을 잘 설명하는지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R스퀘어 필요한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조금씩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할 텐데, 이제 요 부분은 그냥 참고로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제 요인이 많을수록 ANOVA 표가 길어진다는 것만 제가 설명했어요. 요인이 많을수록. 자, 이제 우리 저기 맞추어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제곱합이 있을 수 있죠. 제곱합.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자유도. 그 다음에 역시 제곱평균. 그 다음 뭐가 있죠 하면은 FB가 있어요.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거는 지울게요. 예. 자, 이 표를 잘 한번 보시면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거의 회귀 분석의 표하고 형태 똑같습니다. 제곱합, 자유도, 그 다음 뭐죠? 제곱평균, FB. 자,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SSM이라 하겠어요. 그죠? M에 대한 sum of square니까. 여기는 우리가 SS, V. 여기는 SS의 M 크로스 V. 여기는 우리가 늘 하듯이 SSE가 되고 여기는 SST가 돼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유도가 이제 자유도 알아야 돼요. 자유도가 약의 만약에 제가 약의 수준이 약의 종류가 쉽게 말하면 약의 종류가 만약에 작은 M 개가 있었다 하고 약의 종류가 그죠? 그 다음 비타민 종류가 만약에 V개 있었다 가정해 보세요. 그죠? 다시 말해서 약의 종류가 M개다. 그죠? 약 종류. 여기는 비타민 종류. 자, 요렇게 했을 때
약의 종류가 M개고 비타민 종류가 V개다. 이때 요 약에 대한 자유도 어떻게 될까요? 작은 M이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M-1이겠습니까? 전체 표본의 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경우도. 맞죠? 그죠? 약의 3종류 하는 사람은 2종류 먹은 사람 알면은 나머지는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유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작은 M이 아니라 쓰면은 M-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계에는 그냥 독립해서 개수로 따지는 것이고 여기는 총 표본수 N명. 물론 이 토탈은 엄밀히 말하면은 역시 N-1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N-1이죠. 그런데 약만 따지면은 약의 3종류다. 그럼 2종류 알면 나머지 먹은 사람 알 수 있잖아. 총합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타민은 어떻게 돼요? V-1로 되는 거죠. 교호 효과는 그것을 그냥 곱하면 돼요. M-1 곱하기 V-1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냐게 되면은 교호 효과를 보려면은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다가 이제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역시 우리가 새로운 기호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어떤 식으로 실험을 설계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칸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칸만 보여드리겠어요. 여기가 첫 번째 약이에요. M1. 여기는 첫 번째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요 칸을 우리가 이름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라 해서 우리가 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셀. 자, 이런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 셀 속에 첫 번째하고 첫 번째 비타민을 먹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셀 속에 여러 명한테 테스트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교호 효과를 보려면 요 셀 속에 최소한 2명한테는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딱 적어 놓으시죠. 요 셀에 값이 하나밖에 없다. 관찰치가. 그때는 교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호 효과를 보려면은 똑같은 약, 똑같은 비타민을 최소한 2명 이상한테는 드시게 해야만 아, 여기 뭔가 다르네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N1이 있고 N2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N1 좀 기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편의상 그냥 C1, C2 이렇게 셀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셀 속에 우리가 만약에 C1, C2, MV 뭐 이거는 우리가 뭐 관계는 없지만 뭐 K를 합시다. 그죠? 그래서 요 속에 K명의 사람이 있다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셀 속에 있는 사람 수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요 N은 어떻게 되겠죠? 하면 N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약의 종류가 M이고 맞죠? 그죠? 그리고 비타민 종류가 다시 말해서 V였고 그리고 셀 속에 있는 총 사람 수가 만약에 C명이다 가정하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C 하면 되겠죠. 그죠? 셀의 사람 수가. 그죠? 그래서 이 총수가 바로 C라고 하자면 C가 이 C가 셀의 인원수라고 가정하면 그죠? 첫 번째 사람 C1, K 번째 사람 CK인데 다 대가 만약 C명이다 하면은 총 표본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M 곱하기 V 곱하기 C. 맞죠? 그죠? 여기는 복잡해요. 복잡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셈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항상 잔차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잔차는 식이 복잡해요. 그죠? 제일 무난한 게 이거 금방 구해지잖아요. 이것도 금방 구해지죠? 이것도 금방 나오죠. 왜냐하면은 약 개수, 비타민 개수 곱하기 셀의 사람 수. 그리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세모는 어떻게 구하냐면 세모는 그냥 우리 구하는 아이디어는 다시 말하면은 M 곱하기 V 곱하기 C에서 뭘 빼면 돼요?
M-1을 빼주고, 굳이 말한다면 V-1을 빼고, 그 다음에 M-1 곱하기 V-1을 빼는 경우죠. 그죠? 식으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숫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는 V-1. 그죠? 여기도 V-1.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제곱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제곱 평균은 SSM을 뭘로 나누면 돼요? 자유도로. 그죠? 좀 회귀분수와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SSV를 뭘로 나눴습니까? 하면은 V-1으로.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SSM 크로스 V를 역시 요 자유도. 좀 복잡하지만은 M-1에다가 그 다음 V- 이렇게 딱 나누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편의상 뭘 하면 돼요? MS에 M 하면 되죠. 그죠? 제곱 평균. 또 요 값은 우리가 MS에 MSM 합시다. 그죠? MS에 M. 여기는 MS에 V. 그죠? 여기는 우리가 MS에 MV 이렇게 쓰고, 그죠? 제일 밑에 것은 우리가 MSE가 된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요 순서대로. 그죠? 여기에 대한 것은 MSM, 여기에 대한 것은 MSV, 여기에 대한 것은 MSM 곱하기 V, 여기는 MSE. 자, 이제 FB가 좀 힘들어요. FB 잘 한번 보십시오. FB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자, FB를 쓰면은 FB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죠? MSR 나누기 MSE를 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위에서 밑에 나누는 것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항상 뭐예요? 잔차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커졌는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MSM을 뭐로 나눠야 돼요? MSE로. 여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여기도 뭘로 나눠야 돼요? MSV를 역시 MSE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MS의 MV를 역시 MSE로. 그죠?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바로 분산 분석표의 제일 복잡한 형태의 안호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한 5분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저걸 잘 기록해 놓으면 이제 돼요. 알았죠? 오늘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저런 문제를 볼 경우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평균을 비교한다. 그때는 저 표를 이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하고 요 그림을 연결시켜 잘 써놓을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약의 종류가 M개 있다. 그리고 비타민 종류가 그 다음 V개 있다. 그랬을 때 회귀 분석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옆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셀의 인원수가 이것이 최소한 2보다는 커야만 이때 뭘 할 수 있다고요? 교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이게 핵심이죠. 그죠? 한 개면은, 한 개밖에 없다면 이때는 뭐 나와요? 약과 비타민 바로 잔차예요. 그렇죠? 주효효과밖에 못 봐요. 맞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교효효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가 슬라이드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 가지고 한번 쓰고 요거 한번 훑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대략 45분 수업 끝나면은 나머지 30분은 이제 기말에 대해서 질문에서 답을 해주고 베타를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좀 시간 드릴 테니 저 내용을 좀 카피를 좀 잘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분석 쓰시면 뭐라 그랬죠? 셋 이상의 모평균을 검증하는 것이다.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두 개까지 다 해서 여러분 논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두 집단 T테스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세 집단 T테스트 못 하는 거예요. 세 집단은 뭐 해야 돼요? F 검증. 자,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 과정을 또 있어요. 세 가지. 모집단은 등분산을 가져야 된다. 제가 처음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틀리라는 사람이 검증 방법을 이미 고안해 놨어요. 통계학의 사람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들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그죠? 정규 분포 따르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이미 공부했죠. 카이 제곱이 무슨 검증입니까? 적합성 검증이죠. 맞죠? 그 다음에 관찰치는 서로 독립이라 당연하죠. 회사 다른데 같이 관련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요 세 가지가 성립한다면은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는 이론 분류죠. 이론 분류는 뭔가 보니까
그래도 아노바가 유사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세 가지 기억나죠? 1, 2, 3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집단 내의 변동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잔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표본 내 하는 말은 sum of square within. 그죠? 그 한 집단 내에서 변동보다는 집단 간에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sum of square between이에요. 그래서 sum of square between group. 그것이 sum of square within보다 더 크다 하는 말은 정말로 평균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도 금방 이해되죠? K-1. 그 다음에 또 쉬운 게 뭐예요? N-1. 나머지는 그냥 빼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회귀 분석의 자유도는 K고 여기는 자유도가 K가 아니라 K-1이에요. 왜? 총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면 바로 회귀 분석 유사하잖아요. MSR 나누기 MSE가 여기는 MSB 나누기 MSW. 그죠? 그리고 자유도 K-1, N-K 쓰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해됐죠? 그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여기 이런 식의 이제 문제예요. B사, V사, H사 세 가지 회사에 대해,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연배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라. 여러분 아마 기업에 가면 이런 문제 풀 학생도 있을 수 있죠. 왜? 어떤 기업은 그냥 경쟁 회사하고 비교하는 어떤 기업은 야, 전부 다 조사 한번 해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분석 써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이 분산 분석 여러분 손으로 계산하면은 답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 회계 분석도 이미 다 손으로 한 것하고 컴퓨터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가 많으면은 컴퓨터로 할 수밖에 없죠. 손으로 물론 할 수 있어요. 손으로 푸는 공식이 이렇게 다 주어져 있죠.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아이디어만 알면은 푸는 것은 전부 다 컴퓨터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하틀리라는 사람이 아주 개발한 아이디어 낸 거.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이 사람 이름은 영원히 이제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틀리의 무슨 검증이냐? 등분산 검증이죠. 자, 첫 번째 집단의 분산 시그마 1 제곱하고 K번째 집단의 분산 시그마 K 제곱이 똑같더라. 아주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아이디어는 이 사람 아이디어 뭐냐면은 이 중에 제일 적은 값하고 제일 큰 값. 맞죠? 그죠? 첫 번째 집단부터 K번째 집단까지 가장 적은 값 미니멈. 요거하고 제일 큰 값 맥시멈. 그 차이 값이 많이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틀리 자기 이름 H를 따서 H 통계를 만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또 특히 어떤 분야는 사람 이름을 많이 기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틀리가 등분산 검증하는 제일 핵심이 바로 검증 통계량이잖아요. 이 중에 제일 적은 값 미니멈 분의 제일 큰 값. 그래야지 차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지. S1 분의 S2의 가장 작은 값, 그 다음 작은 값은 안 되잖아요.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비교하면 나머지 사이가 자동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표를 개발한 거예요. 그죠? 요 표를 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영원히 남을만 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틀리 어떤 검증이라고요? 등분산 검증하는 경우. 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 분류. 이제 분류가 2개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칠판 내용은 가장 핵심인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제일 아래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요거죠. 요인 A, B 사이에 교호 효과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 셀 속에 관찰지 몇 개라는 뜻이에요? 1개. 그죠? 여기에 관찰지가 1개밖에 없다 그러면 교호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셀에 1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안호와 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A를 우리 편의상 A를 그냥 우리 약이니까 A하고 B가 있다 가정하세요. 그러면은 자유도는 분류를 A에게 했기 때문에 A-1, 오늘 B-1 되는 거죠. 그리고 구하기 쉬운 게 여기 구하기 쉽죠. A, B. 맞죠? 그죠? 약과 비타민의 개수. 빼기 1. A, B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N이죠. N. 표본의 크기.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부분은 외울 필요 없죠. 공교롭게 똑같네? 지금 여기처럼 똑같이 됐잖아요. 곱하기 M-1 곱하기 V-1. 사실은 잔차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관 의미는 뜻이 뭐예요? 요 값에서 요 2개 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니 정령 우연일치로 이렇게 나온 것이지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하기 쉬운 거는 뭐죠? 이거 구하기 쉽고 이거 구하기 쉽고 이거 구하기 쉽잖아요. 나머지는 여기에다 뭘 더해야 나오지 이거를 다 푸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여기 좀 조심할 건 항상 MSE 전체에 대비해서 각각이 얼마나 큰지를 갖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위에 거에서 아래 하고 이건 아래에서 다시 더 아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이게 제일 칠판에 적어놓은 그 내용이에요. 각 셀에 여러 개 관찰지가 있다. 각 셀에 여기처럼 관찰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교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SS의 A 크로스 B를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자유도가 뭐냐? A-1, B-1. 그죠? 공교롭게도 앞에 나오는 MS가 똑같은데 엄밀히 말하면은 앞에는 우연히 나온 것이고,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쉽게 구하는 게 바로 요거죠. 맞죠? A, B, C, -1. 그 다음 쉬운 게 뭐예요? 요거 쉽고, 요거 쉽고, 요것도 쉽죠. 곱하면 되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죠? 하면은 여기에서 이거 다 빼가 하는 거죠. 고등학교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인수분해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것 뺐으면 이렇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A 효과, B 효과, 그 다음 인터랙션 이펙트. I는 인터랙션 이펙트, 교호 효과. 어떻게 됩니까? 항상 MSE에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MSE에 대해서 얼마나 더 커졌는지. 자, 알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문제를 여러분이 항상 기본 영어로 잘 배워두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올 때는 분사하는 것이구나. 보십시오. 약의 종류 3가지죠.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약의 종류 3가지. 그죠? 비타민 종류 3가지. 그리고 요런 노테이션을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게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행과 열이 있고 그 셀 속에 또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원 땡땡 하는 건 뜻이 뭐예요? 첫 번째 행이지 열하고 안에 있는 값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n 땡 원 땡 이렇게 돼요. 왜냐? 첫 번째 열만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뜻은 뭐죠? n 원 땡 요 뜻이 뭡니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인데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죠. 거기 평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노테이션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문제 이렇게 여러분 문제 잘 보세요. 의사는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약 종류하고 비타민 종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죠? 그래서 3가지 종류 약하고 3가지 종류 비타민을 사용했는데 각 조합에 대해서 4명의 환자한테 이 약을 투여했다 뜻은 뭡니까? 교호 효과를 보고 싶다는 거죠. 4명의 환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교호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질문이 뭐라 나와 있죠? 총 30개 관찰지 있죠. 약 3개, 비타민 3개에다 각각 4명이니까. 이제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5% 유의 수준에서 약의 효과가 있는지, 비타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교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시오. 그죠?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기 이 문제는 보십시오. 손으로 풀면 이렇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하죠. 하나 찾아내는 게. 그런데 요 마지막 이 결과가 컴퓨터가 이렇게 바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 결과를 갖고 우리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해석의 의미만 하나 딱 설명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는 식으로 여기 회귀분수 대신에 반복이 있는 분사분수 택해라는 말은 메뉴 택하면은 반복이 있다는 뜻이 뭐죠? 교호 효과를 보고 싶다는 거고. 그거 택하는 순간에 바로 답을 딱 보여줘요. 그죠?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요 답 부분만 설명할게요. 여기로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P값만 보면 의미가 있는데 요 P값 카드로 해석하게 되면은요. 자, 인자 B, 약은 아주 P값이 적게 나와서 의미 있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은 보니까 P값이 0.11이에요. 0.1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비타민은 의미가 없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은 비타민은 안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한번 결론 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의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혹시 약하고 비타민이 섞여 있는 효과는 한번 볼까? 하고 봤더니 이 값은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약은 확실하게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비타민은 약하고 잘 썼을 경우에 한해서 환자 입원 기간이 줄어들더라. 이런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결론이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분산분석의 그 강의 전체 내용이 끝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